지난 2022년 정말 재밌는 만화책이 많이 정발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 재밌을 것 같은 책들은 제가 만화뉴스라는 컨텐츠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직접 사서 읽어본 뒤 감상평도 남겨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2022년 동안 정발된 작품 중 제가 개인적으로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고 생각하는 5작품의 간략한 스토리와 매력 포인트를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해보겠습니다. 개인의 주관으로 정해진 작품들이며 원활한 설명을 위해 약간의 스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왕스포의 경우 미리 고지를 해드리니 안심하고 시청 바랍니다. 첫 번째는 메달리스트입니다. 피겨 선수를 꿈꿨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혀 포기해야만 했던 남자 츠카사와 피겨를 좋아하지만 현실의 벽에 가로막혀 피겨를 시작조차 못하고 있는 소녀 이노리가 만나 메달리스트를 목표로 노력하는 내용을 그린 만화인데요. 스토리와 연출이 너무 뜨겁고 매력적이라서 만화뉴스, 쇼츠, 생방송에서 몇 번이고 추천드릴 만큼 재밌게 읽은 작품입니다. 또래 아이들보다 미숙해서 자존감이 낮고 항상 위축되어 있던 이노리가 자신이 좋아하는 피겨를 통해 점점 성장하는 모습이 정말 매력적이고 묘한 감동이 느껴지는 작품으로 그런 이노리를 가르치며 자신의 부족함에 불안해하면서도 열심히 이노리를 응원하고 격려하며 훌륭한 코치가 되어가는 츠카사의 모습도 또 다른 매력으로 다가와서 좋았습니다. 이노리와 츠카사뿐만 아니라 다른 캐릭터들도 굉장히 매력적이라서 보다 보면 누굴 응원해야 할지 모르게 돼버리는 느낌이었어요. 캐릭터들이 정말 너무 매력적이고 장해서 좋았습니다. 슬램덩크나 하이큐 같은 단체 스포츠에서 느낄 수 있는 끈끈한 팀워크는 없지만 개인 스포츠인 만큼 주인공 콤비에게 초점이 맞춰져서 노력하고 성장하고 기뻐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니까 훨씬 더 몰입이 잘 되고 보고 있으면 괜히 뿌듯하고 감동적입니다. 종목이 피겨스케이팅인 만큼 작품 속 묘사들이 상당히 아름답게 느껴져서 색다른 매력이 있었어요. 캐릭터들의 외적인 성장도 좋지만 내적인 성장을 열심히 다뤄주기 때문에 점점 늠름해지는 캐릭터들이 장하게 느껴져서 보고 있으면 왠지 아빠 마음이 되는 기분입니다. 뭔가 어린아이다운 부분이 잘 묘사되어서 스파이 패밀리에서 아냐를 보는 것 같은 흐뭇함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선수인 이노리뿐만 아니라 코치인 츠카사에게도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좋았는데요. 이노리를 절대적으로 믿어주며 항상 힘이 되어주는 츠카사지만 정작 자신의 실력과 실적엔 자신 없어하고 열등감에 휩싸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럼에도 아이들에게 모범이 되려 노력하며 태양처럼 빛나는 츠카사의 모습이 너무 태양맨 그 자체라 또 다른 감동 포인트입니다. 다른 구기 종목 스포츠물에 비해 비주류 스포츠물이라서 조금은 난이도가 있는 작품이지만 스토리와 연출, 캐릭터, 중간중간 가볍게 웃겨주는 개그까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정말로 강력히 추천드리는 작품이니 다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구의 운동에 대하여입니다. 15세기 유럽 모두의 기대를 받는 수제 라파우가 이단이라고 불리는 학자에게 지동설에 대해 듣게 되면서 세상의 진리를 알기 위해 천동설을 설파하는 시교에 맞서 지동설을 증명하는 내용을 그린 작품인데요. 뭔가 줄거리를 정리하고 보니 내용이 복잡해 보이고 무슨 작품인지 정리한 저도 잘 모르겠는데 간단하게 말하자면 목숨을 걸어가며 자신의 신념을 지킨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작중 시교라고 칭해지는 종교에서 천동설을 믿지 않고 지동설을 연구하는 학자들을 이단으로 칭하면서 마녀 사냥을 하듯 고문하고 화형시키는데 그럼에도 지동설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걸 걸고 시교와 대립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정말 매력적이었던 작품입니다. 보면서 사람들이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신념에 매료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독특한 소재를 훌륭한 스토리와 연출로 잘 다듬어서 굉장히 흡입력이 좋고 색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작품이었는데 처음에는 지동설을 바보 같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하나 둘 지동설에 매료되며 신념을 갖고 가설의 증명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어느 순간 매료되어 책을 다 보고 멍하게 읽게 될 만큼 좋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작품에 꽤나 큰 스포가 포함되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작품에서 특히나 좋았던 부분은 바로 지동설을 연구하는 학자가 죽어도 그 학자의 의지를 또 다른 사람이 이어받으며 결의를 다지고 지동설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처음 줄거리를 설명하며 말씀드렸던 라파우도 라파우에게 지동설을 알려주었던 이단자도 모두가 자신의 지동설과 의지를 누군가에게 맡긴 뒤 목숨을 아끼지 않고 누군가가 증명해줄 거라 믿으며 작품에서 아름답게 퇴장하는데 그 후 운명적인 만남이 이어지며 새로운 인물이 다시 지동설에 매료되고 지동설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하는 게 뭔가 가슴이 뛰고 별이 아름답게 느껴지는 작품이었습니다. 현재 원펀맨 1기를 만들었던 매드하우스에서 애니화가 예정이라 굉장히 기대 중인데 다들 애니 방영 전에 만화책으로 먼저 즐겨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분명 독특한 소재와 매력적인 연출, 빠져드는 스토리에 감탄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서 강추드립니다. 세 번째는 태양과 달의 강
양철입니다. 무사집안에서 태어났지만 금속이 몸에 다가오면 휘어버리는 특이 체질 탓에 제대로 검을 쥘 수 없어 괴로운 나날을 보내며 무사로 죽기만을 바라던 류도에게 어느 날 고액의 지참금과 함께 아름다운 신부 츠키와의 혼담이 들어오게 되면서 두 사람의 혼인을 시작으로 벌어지는 기묘한 운명을 그린 작품입니다. 잔잔하면서도 흥미진진한 스토리와 탄탄한 복선, 다음을 궁금하게 만드는 떡밥, 섬세한 감정 묘사가 정말 매력적이었던 작품으로 검을 쥘 수 없어 괴로워하던 류도가 수수께끼가 가득한 신부 츠키를 만나 어렸을 적 트라우마를 극복하며 츠키를 지키기로 결심하는 장면이 류도가 느낀 괴로움과 츠키의 상냥함을 섬세하게 잘 표현해서 가슴이 너무 따뜻해졌습니다. 사실 여기까지가 1권 초중반부의 내용이고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시작되는 1권 후반부에 다다르면 평온하면서도 잔잔한 울림이 있던 작품이 급변하기 시작하는데요. 여기서부터는 1권 후반부 이후에 관한 스포가 포함되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초반부가 잔잔하고 섬세한 감정 묘사가 매력적인 시대극이었다면 후반부는 본격적으로 작품의 핵심 내용인 음향사가 등장하며 격하게 요동치는 감정과 애틋한 두 사람의 마음이 매력적인 이능력 시대극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신비한 힘을 가진 수상한 남자에 의해 츠키와 류도가 이별하게 되는데 류도를 휘말리게 하고 싶지 않아 순순히 남자를 따라가려는 츠키와 그런 츠키를 잡으며 지키고자 하는 류도, 사랑하는 두 사람의 엇갈리는 마음이 너무 애틋해서 좋았습니다. 그 후의 전개도 너무너무 흥미진진해서 좋았는데요. 망각의 주술에 의해 기억을 잃은 류도가 어째서인지 모를 공허함을 느끼며 츠키의 흔적 속에서 기억도 하지 못하는 츠키를 그리워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 공허하고 안타까워서 진짜 눈물이 좔좔 흐를 것 같았습니다. 잔잔한 울림이 있는 섬세한 감정 묘사와 수려하고 아름다운 그림체, 다음을 궁금하게 만드는 떡밥, 탄탄하게 깔려있는 복선까지 장점이 너무 많은 작품으로 굉장히 재밌어요. 시대극인 만큼 만화를 접한 지 얼마 안 된 유비분들은 조금 신중하게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하지만 정말 매력적인 작품이라고 생각하니 다들 많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매일 휴일입니다. 느긋하고 마음씨 좋은 알바족 청년 히로토를 중심으로 미대 재학을 위해 도쿄로 상경한 사촌동생 나츠미, 유부남이 되어 고민이 많아진 히로토의 친구 히데키, 바쁜 일상에 지어 피곤한 직장인 요모기 등 다양한 사람의 평범한 일상을 그려낸 작품입니다. 느긋한 히로토가 보내는 매일매일이 따뜻하면서도 상당히 현실적인 부분이 많아서 그런지 묘한 쓸쓸함이 느껴지는데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기도 하고 술렁이기도 하는 작품이었습니다. 다양한 고민들이 캐릭터에 녹아있어서 작품을 보면서 공감하게 되는 부분이 많았는데 일하다 보니 일주일이 다 가서 놀라는 요목이나 답이 안 나오는 문제로 끙끙 앓고 있는 나츠미, 하고픈 일에 자신이 없는 아카리 같은 누구나 할 법한 고민들도 가득해서 작품을 보고 있으면 캐릭터들과 묘한 친밀감이 느껴졌네요. 개인적으로 이것저것 고민이 가득하던 나츠미가 히로토에게 고민이 없냐 묻는 장면이 참 좋았는데 히로토가 없다고 대답하고 고민해도 어차피 답이 안 나온다며 저녁 메뉴는 고민하면 답이 나오니까 엄청 열심히 고민한다는 게 왠지 모르게 제 걱정을 날려주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잔잔한 작품이지만 한 번씩 가슴을 술렁이게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약간 큰 스포가 포함되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히로토에게 친절했던 할머니가 돌아가신다던가 요모기의 본가 고양이가 죽는다던가 하는 일들이 담담하게 다뤄지면서 가슴을 술렁이게 만들었습니다. 마음씨 착한 히로토를 걱정하던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 할머니가 담근 모가주를 들고 할머니를 떠올리며 우는 히로토의 모습이나 일이 바빠서 본가에 가는 걸 미루다 전화로 고양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요모기의 모습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다가와서 더 충격적이었던 것 같네요. 잔잔한 작품인 만큼 이런 부분이 더 강렬하게 느껴진 것 같습니다. 느긋하면서도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히로토의 사소하지만 행복한 하루들이 보고 있으면 왠지 모르게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줘서 좋았고 묘하게 와닿는 대사들과 잔잔하면서도 한 번씩 툭툭 가슴을 술렁이게 하는 내용이 정말 좋았기 때문에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있는 분들은 읽다 보면 힐링되실 것 같네요. 저는 너무 힐링 받았거든요. 잔잔한 작품인 만큼 취향을 좀 타긴 하겠지만 확실히 잘 만든 작품이라고 생각해서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푸른 상자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배드민턴부의 타이키가 짝사랑하는 한 학년 위의 농구부 선배 치나츠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고민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그린 러브코미디입니다. 러브코미디인데 작품이 전체적으로 차분한 느낌이라서 러브 쪽이 좀 더 부각되는 느낌이었고 러브의 달콤함을 느끼고 있다 보면 한 번씩 툭툭 웃겨주는 가벼운 개그가 참 좋았습니다. 순정만화스러운 러브코미디라는 평가가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뭔가 어설프고 급한 면이 있지만
성실하고 열정이 넘치는 타이키와 상냥하고 노력파의 어딘가 맹한 구석이 있는 치나츠가 너무 매력적인 캐릭터들이라 좋았고, 타이키의 마음을 자세하게 묘사해주다 보니 치나츠라는 캐릭터의 매력이 더 강렬하게 느껴지는 것 같았는데, 사실 치나츠가 너무 주인장 취향의 캐릭이라 그런 거일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보면서 굉장히 독특하다고 생각했던 게, 분명 러브 코미디인데 스포츠물 같은 느낌이 섞여 있어요. 아무래도 주인공 두 사람 모두 운동부에 목표가 전국대회라서 그런지 작중 연습하는 모습이랑 시합 뛰는 모습이 많이 나오는데, 보고 있으면 어라? 이거 스포츠 만화였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진짜 스포츠 만화만큼은 아니지만 주인공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러브코라고 하기엔 상당히 진심이 가득해서 독특한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엔 또 다른 가슴을 설레게 하는 매력 포인트가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약간 큰 스포가 포함되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집안 사정으로 치나츠가 타이키의 집에서 살게 된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한 집에 살며 일상을 공유하는 타이키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정말 너무 달달하고 두근두근한 게 작품의 또 다른 매력 포인트였습니다. 매력적인 캐릭터와 담백하면서 달달한 스토리를 바탕으로 가볍게 웃겨주는 개그와 스포츠물 같은 독특함이 더해지니까 청춘의 느낌이 가득합니다. 일본의 고등학교 생활을 간접적으로 즐길 수 있는 좋은 작품이니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작년에 정발된 작품 중 제가 굉장히 재밌게 읽었던 베스트 5를 소개해봤는데요. 사실 체인소맨 작가님의 단편 룩백이 작년 부동의 0티어라고 생각해서 같이 소개하고 싶었지만 5작품을 겉만 핥으면서 소개해드렸는데도 분량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옛날에 단독으로 소개한 영상도 있으니까 넘겨버렸습니다. 오늘 소개한 5작품은 기본적으로 완성도도 높고 각각의 확실한 개성을 가지고 있는 매력적인 작품들이니 각자 취향에 맞게 구매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기다려주시는 여러분 덕에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부족한 채널을 사랑해주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작품 소개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끝!